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그 블루키 TV에서 아주 이제 귀한 그 손님을 모셨는데요. 네, 리타스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정식 명칭이 이번에 이제 법인으로 법인으로, 해서 그냥 주식회사 리타스가 됐고요. 네네. 저희는 뭐 융합미술 혹은 뭐 응용예술 컨설팅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응용예술 컨설팅. 네, 상호는 이제 법인은 이제 그 이름이고 네. 그 구체적인 법적인 이름이고 상호는 어떻게 나가 있나요? 리타스 뭐 응용예술 컨설팅 응용예술 혹은 아트 컨설팅. 컨설팅 아트 보통 컨설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주로 이제 취급하시는 네. 그 대상이 네. 누구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뭐 학년으로 치면 네. 학생들이 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제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혹은 대학 이전에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또 알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연령대는 아무래도 9학년부터 쭉 12학년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네.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때로는 이제 뭐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스펙을 챙기는 그런 수업도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사실 아트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대학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정확하게 찾아서 그래도 좋은 결과, 그 결과라는 게 뭐 단순히 명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 가서 좀 행복한 학부 생활도 하고 사회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 위치가 어디 이사하셨다고 하시던데. 예, 위치가 저희가 어디이신가요? 원래 지금 압구정 로데오 쪽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좀 공간도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건물주분이 계속 올려달라고 하셔서. 예. 오프로도 좀, 그렇잖아요. 네. 지금 시국에. 그래서, 홧김에 알아봤다가, 이쪽 압구정역 쪽으로. 압구정역이요. 예, 그 그쪽. 3번 출구로 나가면은 네네, 그쵸? 맞습니다. 가까운 압구정 거리요? CGV. CGV. 그쪽으로 이제 그렇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즘 대세가 사실 아트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또 공간이 좀 요구가 돼서, 여차저차 다 네. 따져보고, 이참에 좀 해보자 해갖고 이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참 재밌는 걸 하시는데 오늘 사실 나눌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 그 팟캐스트를 할 때 네. 그때 원장님 또 오셔가지고 그때 네. 여러 번 한 3-4번 하지 않았나요? 그때? 네네, 그 정도 짧게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대화를 했던 것 그쵸, 같습니다. 예. 거의 그거에 비하면은 제가 보기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아마 오늘 촬영을 해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이제 네. 미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준비를 맞습니다. 시키고. 네.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런 미술 컨설팅 뭐 하는 네. 유학원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네. 일반적으로 네. 폴폴리오를 만든다 네. 해가지고 아이들을 뭐 하루에 6시간씩, 8시간씩 와가지고 네, 막 네. 그림 그리게 하고 네. 몇십 장 필요하니까 네. 그거를 하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제가 그거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입시라는 게, 미술 입시라는 게 한국에서 미대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림일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그런 입시를 거쳐서 홍대 미대 갔었죠. 근데 제가 진학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그 실기가 폐지가 됐어요. 지금은 홍대미대는 실기가 없습니다. 아예 실기 없고요. 중. 예. 이제 다른 대학들도 그런 시험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게 사실 어떤 미술 업계, 그 미술 분야에 있어서 미술 분야가 확장되고 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학들이 요구하는 것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림이라는 거는 어떤 기초적인 표현 수단으로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다만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표현하는 것, 그 표현할 때 단순히 이제 붓이나 연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를 써도 되고 혹은 그게 3D 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폭넓게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요즘은 이제 융합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더욱이 이제 AI의 시대다 이러면서 어떤 테크놀로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그림만 그리는 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아트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무래도 대학 입시에서도 커리지 어드미션에서도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들 저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네네. 왜 이렇게 다들 막 그림만 죽으라 그리고 막 이렇게 조소해서 사진하고 뭐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일단 글쎄요, 그 어떤 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쉬울 거고요. 아, 그렇죠. 예, 사실 단순히 물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을 절대 뭐 쉽게 제가 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만큼 좀 그런 선생님들을 빨리 구할 수도 예, 있고. 구할 수도 있고 그 커리큘럼을 실행하는 게 가장 좀 쉽습니다. 근데 아트 테크놀로지는 아무래도 그 특정 인력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강사진들을 또 끊임없이 교육한 다음에 뭐 그런 점들이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또 이제 말씀하신 거에 연계된 이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 최근에 미국을 이제 기준으로 삼죠. 미국에서 그 아트 스쿨이다 아니면 아트 프로그램이다라는 곳에서 어떤 뭐 제가 다닐 때랑은 또 많이 다를 테니까 지금은 어떤 트렌드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변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지 이걸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굉장히 큰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떤 학생이 뭐 리타스에 이렇게 아트에 관심이 있어서 왔을 때 그 학생이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보거나 뭐 아트에 대한 흥미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을 때 사실 그 자리에서 와 너는 평생 아티스트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애들이 대학 가서도 많이 바뀌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트가 좋다는 것도 공부 대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맨날 맞아요. 공부만 하다가 그림 그리니 행복하지요. 정답도 없고 다 칭찬해주고 그렇죠. 그럼요. 조금만 잘 그리고 또 SNS에 올려주고 이러면 반응 뜨겁고요. 그런데 그래서 아트라는 거를 사실 그 아트라는 분야 하나만 깊게 본다기보다는 조금 폭넓게 봐서 과연 이 학생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트만 있느냐 사실 대부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쵸. 히스토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쵸. 조금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홍대미대를 다녔었고 그 이제 선후배들 동기들을 봤을 때 물론 나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국한된 필드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그 가능성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사를 아트와 융합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그래픽이랑 비즈니스랑 합치면 아주 간단하게 광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은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도 그와 맞게 뭐 예를 들어서 카네기 멜론의 BXA 프로그램처럼 그런 융합의 시대로 비즈니스랑 아트. 예, 혹은 뭐 BSA, 뭐 BCSA 이런 식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랑 합친 것도 있고 휴머니티스랑 합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대세가 아닐까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럼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던 그런 어떤 산업 디자인, 예를 들어서 제 학생 중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뭐 자동차 디자인에서 뭐 하고 싶다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벤틀리를 이상혁 그 분도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대나 기아인가 뭐 제네시스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예전에 산업 디자인에서 하던 거랑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 시대가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도 자동차 디자인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미술을 이제 접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배들이나 이런 그 움직임을 보고서 저는 그 제 관심사를 건축으로 확장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 건축도 있네. 네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디자인이 굉장히 하고 싶다. 그래서 난 학부에서 그것만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학생이 왔을 때 다양한 것들을 좀 수업을 해서 정말 이것만이 정답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이게 굉장히 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좁다라고 볼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그 질문 없이 그냥 학생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최고지 이러면서 밀어붙여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찌 보면 학생의 그 인생이 걸린 그렇죠. 문제로서 그렇죠. 조금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다른 옵션은 없는지 너가 뭐 학부에서 조금 폭넓게 뭐 아트를 배우고 그러고 나서 대학원을 영국 왕립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가서 자동차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그런 경로는 어떤지.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런 식으로 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그 자동차를 네. 예를 들어서 학생을 네. 비유하자면 네. 의대에 가기 전에 나는 안과 의사가 될 거야. 라식 전문이 될 거야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본인은 배워본 적도 네네. 없고 의료 업계에서도 네. 다양한 분야도 있고 네. 나랑 네. 정말 맞는지 안 네. 맞는지도 네. 모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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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잡에 대한 판타지가 굉장히 맞아요. 예, 아이들이 크다라고 볼 수 많죠. 있어요. 예,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예, 저는 자동차 디자인 하면은 뭐 인기 엄청 많고 그럴 줄 알았어요. 페라리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림일 뿐이라. 물론 알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선배님들도 많지만, 그렇죠. 예, 정말 그게 나한테 맞는지는 한 별개 번도 문제고. 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 가서나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또 변화를 주자니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최대한 검증을 좀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그 중요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네. 또 무슨 질문 해볼까요? 그 학생들이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네. 컨설팅과 해서 내가 단순하게 그림만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네. 가잖아요. 네. 나는 그림 좋아해. 네.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 네. 해가지고 이제 네. 포트폴리오 준비를 한다고 해서 찾아가서 했더니 막 예를 들어서 뭐 테크놀로지와 연계도 네. 하고 뭐 네. 영상도 네. 연계를 하고 뭐 이렇게 네.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네. 대학 얘기를 잠깐 좀 더 네. 해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네. 불키TV 청취자들한테 네. 될 것 같은데 네. 대학이 뭐 요즘에 요구하는 네. 어떤 사양 네. 학생들한테 어떤 면을 많이 보는지 또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네. 뭐 아트를 간다 한다면 정말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지 네. 아니면 다른 걸 뭐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이런 얘기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종합대학교, 유니버시티로 많이 초점을 맞추는 학생들이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 대학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성적이라든가 테스트 스코어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각 메이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코넬 같은 경우도 뭐 파인아트로 지원할 때보다 그 휴먼 이컬러지에 DEA로 지원할 경우 뭐 바이올로지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디자인하겠다는데 도대체 저걸 왜 하라는 거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디자인을 할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상당히 나중에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리딩의 중요성을 늘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 미술 가르치는 사람이 리딩이 중요하다라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을 해보면은 리서치라든가 애널리시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그런 그 학문 혹은 쉽게 표현해서 공부 이거를 이렇게 접어버리고 완전히 아트로 넘어온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사실 위험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항상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일반 전공들로 갈 때보다는 저희 쪽이 그래도 좀 성적에서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 전공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언스 쪽의 과목들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피직스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좀 각기 다른 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제자들도 많이 배출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결과가 매우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저도 매년 놀래요. 결과 들어보고. 왜냐면 저희가 아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미 학생이 야 거길 가다니 정말 대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리타스에서 이제 학생들이 해서 아트 프로그램을 갔다. 뭐 여러 가지 아트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순수하게 그리는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융합된 그런 걸 간다면 그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보통 어떤 커리어를 가지게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제 개발 혹은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래서 결국엔 정책성이 어디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가고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학생들한테 대학을 가서도
최대한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너와 전혀 다른 전공을 하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반드시 해라. 거기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너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쵸.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지만 저도 제가 리타스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안 해봤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리가 잡힌 케이스인데 제 학생들 중에 일례로 지금 이제 학부에서 파인아트를 하면서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에 인턴십을 로펌에서 하고 학생 난 예술과 관련된 변호사. 그 학생의 드림 잡은 소더비에서 변호사로 들어가는 거겠죠. 네. 혹은 크리스티라든가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좁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직업이고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트에 대한 관심, 나의 흥미와 또 그 법학이라는 거를 융합을 해서 꽤나 행복하게 또 살 수 있는 그렇죠. 예, 하나의 삶의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멋있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광고회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직도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런데 디자이너로 들어가는 게 꿈이다라고 해서 꾸준히 뭐 카네기 멜론 디자인에서 그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 업계에서는 예를 들어 그 뭐 디자인적인 면, 특히 애플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중요시하니까 그럼 디자인적인 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뭐 그런 뭐 패션 말고도 뭐 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미술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디자인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 제품,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3D로 좀 분류가 되고요. 반면에 2D 쪽으로 뭐 그래픽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쪽은 아무래도 색감이라든가 색감의 밸런스를 보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그런 미술적 지식을 쌓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계속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미술에 대한 기본이 이제 베이스가 좀 생겼다 하면은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뭐 영상 쪽, 뭐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뭐 3D 프린터는 굉장히 뭐 어린 나이 학생들도 접하게 됐잖아요. 그 특허도 끝났고 저희도 여러 대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내 아이디어 스케치가 과연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떨지 그거를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큰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 피지컬 모델을 만드는 거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거를 직접 학생이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뭐 라이노 같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뽑고 그 과정을 또 지켜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내 생각보다 여기랑은 안 맞네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큰 발견이니까요. 예, 그럼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학생이 이거에 대한 그냥 판타지가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검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학생들이 접하게 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굳이 표현하자면 미디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만드느냐. 그거는 각자들 또 갖고 있는 관점과 흥미에 따라서 좀 가지각색입니다. 네. 그러겠네요.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 학생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끝나기 전에 마지막 질문으로 어떤 학생들이 오면은 좋은 결과가 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학생들이 하면 참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중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무엇에 많이 뭐 그림을 많이 그려본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맞을까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한 문장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렇게 지난 8년 동안 거의 뭐 아이비랑 뭐 이런 그 엘리트 스쿨, 뭐 카네기 멜론 이런 데까지 제가 한 180명을 보냈거든요. 180명. 이렇게 잘 간 학생들을 보면은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자연스러움이에요.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좋아할 때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찾아보고 그만큼 깊게 좀 파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뭐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이것보다는
이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걸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결국 나중에 결과도? 좋은 성적, 예, 좋은 뭐 포트폴리오, 그리고 추천서 이런 것들이 잘 나와서 정말 가진 것 대비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항상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하는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즐길 하는데 수 있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 학생들이 상당히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 저희 그 블루키 TV에서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리타스 아카데미의 그 김성원 원장님 모셨는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댓글에 이거를 많이 질문이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또 취합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모셔서 아닙니다. 지금 이게 딱 외형으로 봐도 그 아트계의 알카포네 같은 그 카리스마가 엄청 나세요. 제가 끝이 안 지금 좋았던 그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알카폰처럼 지금 굉장히 새로운 정말 제가 미술유학원을 많이 알죠. 많이 아는데 가장 참신하고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발상 자체가. 아마 그거는 본인께서도 미술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산업적인 어떤 인더스트리적인 면도 접하시고 참고로 그 자하디드 맞습니다. 그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하디드라는 그 유명한 건축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사무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시야가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저희가 귀한 분 많이 모셔가지고 많이 귀한 분 모셔서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취합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